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경마를 가장 사랑하시는 가족 여러분, 6월 들어 3주차 토경마로 시행되는 6월 20일 토경마, 가족분들의 영원한 파트너에 높은 독한 승부사 장석입니다. 5주차로 시행이 되면서 다소 길게 느껴졌던 5월 경마와는 다르게 6월 1일 금요 경마부터 시작됐던 6월 경마는 3주차 경마가 시행이 되는데 19일, 20일, 21일 짜로 들어오면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약간 월말 경마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사실은 그 어떤 때보다 준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조교, 뭐 복귀, 정말 많거든요. 준비량이 정말 많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뭘까? 왜냐면 이렇게 공부량이 워낙에 많으면 배당도 빵빵 잡아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참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짚어보면 사실은 크게 다른 점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는 너무 잘하려고 하고 뭔가 억지로 뭔가 만들려고 하는 게 사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더욱이 준비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기당착이라 그러죠. 큰 숲을 봐야 되는데, 원래는 배당이나 이런 거 잡으려면 큰 숲을 봐야 되는데 이 준비량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마필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약간은 나무만 보는, 내가 보고 싶어하는 거, 사실은 진짜 봐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싶어하는 것만 보는 최악의 관점과 시선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반성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해서 지난주 사실 생각도 좀 많이 했고요. 정리 좀 했습니다. 해서 제가 이번 주부터는 좀 많이 바꾸려고요. 많이 바꾼다는 것이 뭐 획기적으로 확 바꾼다는 얘기가 아니라 장석이 잘하는 걸 하자. 사실 제가 10년을 넘게 일을 하면서 버틸 수 있었던 거는, 많은 분들께 신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남들과 다르다는 거,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 그리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거. 무엇보다도 적중에 연연하기보다는 승부에 집중하고 하나하나의 적중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질과 내용이 다른, 다시 말해서 하나의 적중을 가지고도 지금의 상황을 확 바꿀 수 있을 만한 적중, 그런 건데 사실은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뭔가 좀 개수 하나 더 늘리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해서 그게 장석의 모습이고, 그게 가족분들께서 저한테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를 맞춰도 제대로 맞춰라. 내가 보지 못하는 걸 네가 봐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2015년도 다소 멀리 돌아온 느낌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고요. 2015년도 남은 경마일 중에 모든 경주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 가족분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장석이 잘하는 게 뭐냐? 네가 잘하는 게 도대체 뭐냐? 바로 인기마에 대한 옥석. 뭐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게 아니라 이 정도면 무조건 돼야 돼 라는 거와 이건 아니야 라는 거.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인기마에 대한 옥석, 그에 따른 한따거리 대구와 마필들을 찾아내는 게 혹시나 하는 맞건 조합이 아니라 놓고 때리는 조합. 그러니까 그 대구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마필을 가지고 혹시나 해서 붙이는 맞건이 아니라 진짜 놓고 때릴 수 있는 맞건에 대한, 이게 대구라 맞건에 대한 승부가 바로 장석이 잘하는 거겠죠. 일주일간 정말 미친듯이 경마에 올인하고 있는 게 사실 4배당, 5배당, 7배당 이런 거 잡으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3주차부터는 장석의 승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꼭 이길 수는 없어요. 하지만 무조건 이긴다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약속을 드리죠. 내용 없는 적중 개수, 정말 내용 없는 적중 개수, 베타분들이 이길 수 없는 막권 조합, 되도 않는 막권 조합으로 만들어내는 담배당들, 이런 거 적중 개수 몇 개 만들어내서 이겼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결코 저배당을
두 구멍, 세 구멍, 네 구멍 이렇게 잘라서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15년 동안 남들과 다른 관점 접근을 했고 수없이 많은 감동의 드라마를 만들어냈어요. 다시 한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요, 추천 경주에서요,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때려야 되는 막건들, 장석이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는지 다 까고 들어갑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한번 뭔가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6월에 3주차 토경마, 이번 주부터 장석의 예상을 하겠습니다. 원하는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에 3주차 토경마일인 20일 토경마, 지금부터 1경주 바로 들어가죠. (1200m) 국내산 육군의 경주고요.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주합니다. 자, 출주마 중에서 직전 경주 복귀를 봤을 때 가장 뜨는 마필이 뭐냐라고 보면은 이 5번마 라운트로이가 사실은 직전 경주 복귀만 보면은 이빨 뜨고 나옵니다. 사실은 전체적으로 전개 자체가요, 라운트로이는 굉장히 어려운 전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두권을 위협할 정도의 경주력을 보였던 게 5번마 라운트라이. 원래 이 5번마 라운트라이가 지난주 출주 예정마였습니다. 그러니까 조기량 자체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출전 주기는 5주인데 거의 정상 출주 주기라고 보시면 되죠. 왜냐하면 지난주를 목표점으로 2주 전부터 준비를 했기 때문에 조기 자체로는 한 3주가 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5번마 라운트로이가 준비한 내용은 모자람이 없다. 반면에 이 8번마 듀얼 폭풍, 차이가 그런 겁니다. 8번마 듀얼 폭풍이 데뷔전에서 승훈이가 기승을 했고 이번에 문세영 기수가 교체가 되면서 아주 강력한 인기도가 예상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지난번에 8번마 듀얼 폭풍이 뛰었던 편성은요, 현군에서 하급이에요. 축주마들의 면면을 보면 알잖아요. 뭐 우승과 같은 럭키 시스템을 제쳐놓고도 폴리프로, 농본선택, 슈퍼문, 헬륨, 이거는 사실은 현군에서는 중급 이하의 하급 레이스에서도 승훈이가 안 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빨 때리고 착순을 못 댔어요. 근데 조교가 뚜렷하게 바뀌었냐? 상승 요인은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직전 대비해서 완전히 달라진 마필을 가지고 나온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해서 단순히 문세영 기수만을 가지고 배팅을 하기에는 8번마 듀얼 폭풍은 아직은 아니다. 일단은 직전 경주 뛰었던 편성이라든가 이런 종합평가를 했을 때 듀얼 폭풍은 조금 아니다. 반면에 5번마 라운트라이는 충분한 준비와 복귀가 확실히 맞춰주기 때문에 이번 제 1경주 5번마 라운트라이는 인정을 하자. 반면에 8번마 듀얼 폭풍은 의심스럽다. 확실히 의심스럽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육군의 경주입니다. 5번마 갈꽃비가 아마 상당히 많은 인기를 모아줄 겁니다. 직전에 9번마 갈꽃비 같은 경우는 사실 보통 인기마라는 것은요, 그만큼에 대한 준비가 따랐을 때 더욱더 신뢰가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게 있어요. 배당마들과 인기마들의 조교를 봤을 때요, 배당마들은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어떤 선택에 있어서 비중을 높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의 배당의 메리트가 있으니까. 하지만 인기마라는 건요, 워낙에 모든 돈이 집중이 되는 막권이고 저배당 막권들이 많기 때문에 인기마를 놓고 하는 배팅은 조금이라도 불안 구석이 있으면 놓고 못해요. 근데 지난번에 갈꽃비 같은 경우는 제가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기도에 비해서 준비 과정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불안감이 있다, 완전 취하 못하다라고 말씀드렸고, 결국은 약간은 비인기 마필들에게 기회를 주면서 어찌 보면 이제 고배당의 빌미를 제공했던 것이 5번마 갈꽃비였다. 자, 근데 이번엔 조금 다릅니다. 이번에 이 마필이 7경주에 출주 예정 마필인 천용강자라는 마필하고 병합을 했거든요. 근데
이 청룡강자도 마필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근데 갈꽃비가 오히려 외형적으로 봤을 때 갈꽃비가 더욱더 눈에 들어왔을 정도로 갈꽃비의 컨디션은 상당히 좋았다. 그렇다고 봤을 땐 이번 경주 이게 전체적인 편성의 강도 자체가 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중급 정도에서도 약간 하급, 중급 내지 하급 정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편성에서의 5번마 갈꽃비가 이번 경주를 통해서 보여줬던 그런 조교의 완성은 충분히 배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 2경주 5번마 갈꽃비를 굉장히 좀 강하게 인정을 하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3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5군의 경주예요. 자,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 주부터는 웬만하면 다 까고 들어갑니다. 여러분들과 공감을 하고 같이 공유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번 주 3경주는 인기마가 찢어집니다. 1번마 볼포니 매직, 6번마 슈퍼엔젤, 8번마 로드윌, 11번마 빅뱅 이런 마패들까지 인기도가 좀 나눠 가질 수 있는 경주들인데, 자, 일단 6번마 슈퍼엔젤은 승문전이에요. 그리고 1번마 볼포니 매직은 직전 경주 사실은 최적의 조건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조건 상에서 뛰었던 마필인데 아주 만족스럽다 정도는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11번마 빅뱅도 요건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는 걸음 자체가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전도경이가 기승을 하면서 부담 중량이 늘어난 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거고, 8번마 로드웰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때려주고 마필입니다. 자, 여기서 장석이 때리는 마필은 13번마 킹 어웨드입니다. 이 마필이 육군 시절 때 특히나 이제 기억에 남았던 경주가 육군 고별전이었던 2월 경주였습니다. 당시에 이제 1400m 최외곽계에 뛰었는데 외곽에서 힘으로 찍어 나와서 입상까지 거뒀어요. 물론 당시의 상대가 지금의 상대와 견주었을 때는 전혀 비교 자체가 안 됐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13번마 킹 어웨드가 그 이후에 승군전에 보여왔던 행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마필의 입상은 힘을 많이 쓰면서 찍어 누르는 전개를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마필의 행보를 보면은 취입 전개, 취입에 가까운 전개를 터주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지금 반응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이마필에 주목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마필이 입상 때보다 오히려 4월, 5월 이렇게 넘어오면서 마필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실전을 뚜껑을 열었을 때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서 아쉬운 거죠. 마필 자체는 계속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키포인트예요. 결국 외곽 게이트에서 얼마나 밀어대느냐, 그게 관건이긴 한데, 저는 13번마 킹 어웨드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완성을 봤을 때는 이번 경주 한번 해볼만 하다. 결국은 기승하고 있는 박태종 기수가 발주 게이트에서 나오는 순간에 머릿속에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움직임을 가져가느냐가 관건인데, 저는 13번마 킹 어웨드 이거는 진짜 한번 세게 자신있게 밀어붙이면 이번 경주 승부가 된다. 그만큼에 대한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죠. 해서 저는 13번마 킹 어웨드, 모르겠어요. 전체적으로 상대마들의 편성이라든가 아니면 이마필이 가지고 있는 처해진 조건, 외곽 게이트라는 거, 이런 걸 봤을 때는 약간은 멈칫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에 반해서 배당이라든가 조교 때 완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는 한 번쯤 세게 던져볼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13번마 킹 어웨드를 이번에 한번 독하게 한번 던져볼 수 있는 첫 번째 추천 경주의 노림수로 세워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 들어갑니다. 1000m 국내산 6군의 경주고요. 11마리의 마필들이 출주를 합니다. 일단은 최고 인기 많은 10번마 진영의 거인일 거예요. 능력 검사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을 시켜줬던 마필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번 경주의 주목은 6번마 늘푸른 천둥인데,
그러니까 인기는 아마 10번마 진영의 거인입니다. 근데 이 6번마 늘푸른 천둥이의 최근의 행보를 보면은 한마디로 답답합니다. 답답한데 저는 이 마필이 그 4월 18일 경주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4월 18일 경주에서 마지막 한 50m 남겨놓고 보여줬던 수긍 안 되는 그런 전개, 움직임, 몸의 움직임. 그러니까 그 레이스를 만약에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확인해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요, 마지막 50m 구간에서 이 마지막에 말이 어떻게 결선 통과할 때 통과하는 지점에서 어떻게 마필이 목이 내려오면서 재갈을 뱉는 건지 어떤 건지 근데 그런 액션이 나옵니다. 한번 그러면서 마필이 버티고 가다가 마지막 50m 구간에서 확 서버려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서버립니다. 그런 이제 그림이 나와요. 이제 그걸 봤기 때문에 제가 그 이후에 추천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는 사실은 제가 머릿속에 그랬던 그 전개는 안 타더라고요. 근데 결국 저는 6번만 늘푸른 천둥이가 가는 전개는요, 선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때리는 전개는 선입이 아니에요. 선행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10마일 10번마 진영의 거인이 스피드가 상당히 있고 이번에 발주라든가 이런 것 때 반응도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김동철 기수 기승 스타 이상 외곽에서 세게 치고 나옵니다. 굉장히 세게 치고 나올 거예요. 하지만 8번마 늘푸른 천둥이도 이거는 이번 레이스에서 이 조건을 가지고 따라오는 전개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면 특히나 직전 경주 5월 30일 경주를 보면 진짜 레이스를 막 탔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번 경주 이거는 뭐 두 번 정도만 툭툭 쳐버리면은 그냥 선행 나가는 경주거든요. 그러면은 외곽에서 10번만 진영이 거인이 치고 나온다 하더라도 내선 자리에 안 주고 그대로 파면 1000m 단거리 충분히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4경주 일단 6번 10번이 드러난 액면이다. 워낙에 보여준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6번 10번이 드러난 액면인데 그 중에서도 저는 6번마 늘푸른 천둥이가 조금 욕심낼 수 있다. 왜냐하면 10번마 진영이 거인 같은 경우는 데뷔전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대가리 승부를 하겠느냐. 승부가 안 간다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여기서 대가리 가면은 5군으로 올라간단 말입니다. 저 같으면 상금 꽉 채워서 가겠어요. 반면에 6번마 늘푸른 천둥이는 뭐 1차기든 2차기든 안 가릴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거는 6번 10번의 쌍에 대한 막권도 충분히 머릿속에 그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리면서 4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 들어갑니다. 1000m 국내산 4군의 경주예요. 자, 아마도 현장에 가면 2번마 나우가 그야말로 압도적인 인기. 국사군 1400m 두 번의 레이스를 완파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단거리 경주에서의 경쟁력. 그런 건 있죠. 나우가요. 왜 단거리에 나왔느냐. 확실히 이 마필은요, 지금 약간 좀 꺾이고 있는 시세예요. 그러니까 쫙 마필 조시가 쫙 치고 올라가다가 이 조교 때 보면은 직전부터 약간 꺾이고 있더라고요. 약간 좀 연투를 거두면서 피로도가 누적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마방에서 안전빵이죠. 단거리에 대한 출주를 가지고 승부를 보겠다. 이렇게 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2번마 나우 같은 경우는 약간의 좀 불안 요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외곽의 8번마 빅세븐이라는 마필이 스피드가 워낙에 탁월하기 때문에 근데 이 8번 빅세븐 같은 경우가 뼈 조각 제거 수술, 그러니까 다리 쪽에 뼈가 깨져갖고 뼈 조각을 제거를 하고 나온 수술. 물론 그게 작년 12월에 수술을 받고 1월달에 거치 기간을 거치고 충분한 공백기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아직까지는 베스트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됐다. 이렇게도 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외곽의 빅사분과의 전개는 어느 정도는 머릿속에 그리고 간다. 이런 그림이 그려지면 약간의 불안 요소는 있긴 하지만 최근에 2번마 나우가 보여줬던 경주력은 충분히 제가 봤을 때 단거리 경주에서는 경쟁력 인정할 수 있고 버티는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 오히려 8번마 빅세븐이 따라오는 전개인데 선입권에서 차고 나오는 마필들이 쉽지 않은 경주이기 때문에 일단은 2번마 나우는 인정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요거는 인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2번마 나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인정할 건 인정을 하자. 결국은 이제 후차권에서의 고민이 들어가는 건데 이거는 별로 어렵지 않은 경주에 큰 배당을 보는 경주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복잡하거나 뭐 이런 경주는 아니기 때문에 쉽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경주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5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군해산 5군의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가 장석의 두 번의 승부처입니다. 자, 아마도 현장 인기마가 1번마 수백향, 10번마 장산타이거. 10번마 장산타이거는 직전 경주 52라는 부담 중량을 달고 외곽이었다고는 하지만 아주 세게 초반부터 치면서 선두권을 완전히 제압. 그리고 버티기까지 가능했던 마필이 10번마 장산타이거. 근데 이번에 57까지 올라갔어요. 확실히 다르죠. 지난번에 장산타이거가 버텼던 경주에서 상대마들, 그러니까 2착을 차지했던 정상오릅이 56이었고요. 3착을 차지했던 영실기암이 바닥에서 왔단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상대마들이 타이트하게 앞에서 붙여놓고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만필이기 때문에 10번마 장산타이거가 외곽에서 초반에 선행을 나가는 과정도 그렇게 원활치는 않을 것이고 선행을 나갈 수는 있겠지만 그 이후에 버티기가 들어갔을 때 과연 손쉽게 버틸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도 분명히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1번마 수백향. 자, 직전 경주 승분전에서 조교가 완벽하지 않았다는 판단하면서도 불구하고 걸음이 꽤 나왔던 마필이라 이번 경주 이번에는 조교가 좀 달라요. 강해졌습니다. 평가를 할 수 있겠는데 중요한 건 1번 게이트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마필들은 1번 게이트가 독이 될 수 있는, 저는 그래서 선택했던 게 그거예요. 이게 1300, 1400이 아니라 1200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장산타이거가 앞에서 세게 때렸을 때 누가 이 선을 장악하고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장산타이거가 쭉 뻗잖아요. 이렇게 쭉 뻗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 누가 있냐 싸움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 자리에 누가 있냐 싸움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요. 2번마 여의킹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치열이에요. 그래서 더 평가를 세게 합니다. 1300, 1400이라면 여의킹을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단거리이기 때문에, 1200이기 때문에. 결국 13마리 출주에서 13마리 출주라는 것은 전개를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13마리 출주에서 가장 유리한 마필은 앞에서 움직임을 가지고 가는 말. 그 중에서도 체력전 없이 내선을 지배할 수 있는 말. 그러면 외곽에서 10번마 장산타이거가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선행을 나갔을 때 과연 바로 꽃자리에 누가 들어오느냐? 저는 2번마 여의킹이다. 해서 저는 2번마 여의킹을 가지고 승부를 하고 싶다. 이번 주 6경주를 두 번째 승부처로 바로 2번마 여의킹을 이번 경주 가장 세게 보고 저는 배팅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리면서 6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 들어갑니다. 1400m 국내산 4군의 경주입니다. 자, 비세바다가 버티러 나왔습니다. 나름 머리를 써서 선행마가 없다는 편성 속에 나는 버티겠다. 왜냐면은 단거리에 나오게 되면은 선행마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1400이라는 거리에서 선행마들이 피할 수 있는 편성에서 나는 과중을 받더라도 나는 버티겠다. 이런 분명한 의지를 드러내는 마필이 8번마 비세바다고요. 최근에 그 힘이 붙기 시작을 하면서 확실히 전력에 안정이 오고 있는 5번마 청룡강자. 자, 대산경주에서 바닥을 쳤지만 그 이후에 자기 걸음이 충분히 나오면서 걸음이 나오고 있는 청룡강자까지 이게 바닥인데, 자, 쉽게 보면 8이 쏘고 5가 갖다 붙이는. 근데 이제 둘 다 부담 중량이 늘어난 점. 근데 사실은 부담 중량이 늘어났다고 해서 크게 위협적이진 않아요. 왜냐면 전개가 너무 뼈나니까.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눈에 들어오는 게 이 4번마 동방의 새아침이에요. 이게 왜 눈에 들어오냐면은 이 4번마 동방의 새아침이라는 마필이 직전 경주, 그러니까 나우가 선행을 끌고 골드웨이가 이 선에 붙여갖고 두 마필이 그대로 뻗었던 그 레이스. 그 당시에 조교가 뭐였냐? 사실은 저는 그 동방의 새아침이 그때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은
이마필이 수요일 날까지만 하더라도 노란판, 황판을 들고 나왔어요. 금주 출주 예정판을 들고 나왔다가 목요일에 적판을 들고 나오더라고요. 적판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빨간판. 그래서 출주를 안 하나? 조교도 뭐 강도가 전혀 없어서 출주를 안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출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인 레이스를 보면 그냥 말이 가는 대로 탔어요. 그냥 쭉 가는 대로만. 물론 상대가 뭐 어마어마하게 강하진 않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골드웨이와 나우나우의 그 빠르기와 흔들기를 봤을 때는 약한 편성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뭐 두마피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평가를 하면 그렇게 세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착순을 댔어요. 조교도 준비가 덜 돼 있는 상태에서 말도 뭐 독하게 탄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착순을 댔다.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있죠. 더구나 이마필 같은 경우는 금년 2월 달에 선행을 세게 끌었던 초원길을 잡았단 말이에요. 잡으러 갔단 말입니다. 당시에 초원길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고 레이스를 이끌에 있어서 모자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잡았다.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있었죠. 그렇다고 봤을 때는 저는 이번에 4번마 동방의 새아침, 물론 같이 부담 중량이 늘어났고 당시에 입상했을 때보다 2kg가 늘어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고민이 들어갈 수 있긴 하겠지만 저는 4번마 동방의 새아침이 직전과 준비가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뭔가 다른 그림이 충분히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지만 한번 해보고 싶다. 욕심을 한번 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가장 안정권의 전력은 사실 5번마 청룡 강자예요. 근데 이제 이마필이 이제 직전 1700까지 이겨내기는 했지만 단거리에서 좀 늦는다. 이런 약점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고민이 들어갈 수 있다면은 4번마 동방의 새아침도 새로운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어쨌든 간에 빛의 바다는 버티어 나왔지만 자신은 못한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일단은 5번마 청룡강자가 우선 막골이 되겠고 결국 선택지에 있어서 저는 8번마보다는 오히려 4번마 쪽에 조금은 더 욕심이 생기는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리면서 7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주 들어갑니다. 1400m 혼합 4군의 경주입니다. 13마리의 마필들이 출주하고 있고요. 이번 제8경주가 장석은 메인 승부처입니다. 제가 메인은 후다를 안 깝니다. 저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감추고 간다고 해서 뭐 엄청 뭐 제가 잘하고 뭐 진짜 한따거리 마필을 놓고 뭐 그동안 계속 잘했으면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죠. 근데 지금은 그런 여유 부릴 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8경주가 메인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후다를 깝니다. 이 8경주 메인 승부처에서 장석이 자신있게 놓고 때리는 마필은 바로 1번마 진명제왕입니다. 요거는 제가 직전 5월 23일 경주 때부터 제 복귀 노트에 딱 올렸던 마필입니다. 요거 걸렸어. 다음에 봐. 딱 걸려들었던 마필이 1번마 진명제왕. 저는 이번에 진명제왕은요 조직입니다. 이번엔 조직입니다. 발주 게이트 딱 열리면 이번에 진명제왕은 조직이다. 어설프게 직전같이 말도 안 되는 전개가 아니고요. 내선에서 그냥 빵 하고 나오는 그 조직입니다. 1번마 진명제왕. 토경마 메인 승부처입니다. 바로 문세영 기수의 1번마 진명제왕. 아주 뚜둑하게 때릴 하나 마필이 하나 있기 때문에 욕심 내고 들어갑니다. 1번마 진명제왕을 놓고 의미 있는 적중을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리면서 현장에서 한번 제대로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경주 들어갑니다. 1400m 혼합 3군의 경주입니다. 아, 이거는 편성 세요. 요거는 혼합 3군 중에서도 중급 이상이에요. 요거는 거의 최상위 레벨까지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은
출주하는 마필들이 기세를 지금 완전히 타고 올라오는 마필들이 많단 말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과연 어떤 마필이 진카냐. 자, 4번마 아틀라스2가 직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앞으로 꽤 뛸 것이다. 승군전의 부담 중량이 마이너스 2kg가 빠지고 나왔습니다. 마필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자체가 이거 만만치 않아요. 근데 한 가지 조금 불안한 게요. 거리가 늘었다. 근데 단순히 거리가 늘었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직전 경주 아틀라스가 뛰었던 그 빠르기 어떤 이런 거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이거는 게이트가 열리면 정말 어마무시한 빠르기예요. 엄청난 빠르기입니다. 과연 아틀라스2가 그 빠르기를 이겨내고 기대만큼의 결과물을 뽑아낼 것이냐. 일단 게이트가 열리면요. 2번마 아노엔 갤런트, 3번마 댄싱 레이첼, 그리고 한 100m 지나면은 외곽에서 장산대로 킹스테플 막 던지기 들어오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아틀라스2는 어디 있느냐. 이게 아주 빠른 말은 아니에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붙였다 치자 이거죠. 그러면은 선두권에 붙여서 체력전을 하면서 4코너까지 갔어. 그러면 직선에 와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을 다 뽑아줄 수 있느냐. 그것도 이제 굉장히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근데 한 가지. 2번마 아노엔 갤런트, 8번마 장산대로 이런 마필들은요. 지금 레이스를 치르면서 물론 입상이 좀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약점과 장점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마필들이에요. 장산대로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입상이 나오긴 했지만 별로 그렇게 애매한 편성이 강하지 않은 편성이 여유가 많지 않았다는 얘기고, 아노엔 갤런트 역시도 직전에 1200m 버티기 들어가는데 정말 억지로 버티기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저는 이번 경주 아틀라스2가 불안감이 분명히 있죠. 근데 아직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거. 그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들어가면은 한번 해볼만 하지 않겠느냐. 물론 승군전임에도 불구하고 이 인기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 점이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밀어붙이고 싶다. 이 말씀드리면서 구경주 4번마 아틀라스2를 한 번 더 밀어붙이는 마콘으로 지목해드리며 정리를 하겠고요. 자, 10경주 들어갑니다. 1800m 국내산 3군의 경주입니다. 최근 두 번의 레이스를 통해서 거듭 아주 맛있는 배당을 잡고 있는 골드올릭이 또 나왔습니다. 이거는 중장거리가 들어오면서 이제 마필 자체가 완전히 살아 올라오고 있는 마필이에요. 저는 근데 노림수가 좀 따로 있어요. 바로 1번마 네트워크입니다. 요게 최근에 보면요. 체중 변화가 출주할 때마다 10kg 이상씩이 10kg 이상이 쪘다가 10kg 이상이 빠졌다가 다시 10kg 이상이 쪘다가 막 춤을 춥니다. 춤을. 근데 왜 제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주목을 하느냐면은 체중의 변화와 상관이 없이 조교 때 힘이 붙는 게 확실히 눈에 보여요. 지금. 자, 지난번에 한별이가 기승해서 1700m. 중요한 거는 조한별 교수의 연속 기승으로 들어왔다는 얘기고요. 자, 지금 골드올릭이 최고 인기 마필인데 잘 보세요. 5번마 일기화성이 선행입니다. 그러면 이 뒤에 뭐가 붙겠습니까? 골드올릭? 아니죠. 골드올릭은 바닥에서 오는 말이에요. 일비는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카디프안이 중간에 힘쓰고 올라옵니다. 뻔합니다. 일기가성이 3마신, 2마신 이상을 뽑으면요. 바로 뒷자리에 누가 있냐?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바로 꽃자리. 말은 결과물에 상관이 없이 계속해서 좀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3주 만에 나오는데 보통 2주, 3주 만에 나오면은 조교 자체가 그렇게 세게 안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단순히 세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길게 끌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1번마 네트워크. 이거는 어떤 타이밍이 딱 보인다. 해서 어차피 일기관성의 선행은 뻔한 겁니다. 누가 꽃자리에 들어오느냐. 그런 네트워크가 완벽한 꽃자리에서
전개가 나온다 해서 저는 이번에 1번마 네트워크를 굉장히 주목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경주 들어갑니다. 1800m 2등급의 경주가 되겠고요. 자, 이번 경주가 금일경마의 마지막 승부처가 됩니다. 요것도 역시 저는 후다를 까고 들어갑니다. 자, 제가 10경주를 때릴까 11경주를 때릴까 하다가 이거는 분명히 먹을 게 세다. 그리고 10경주의 1번마 네트워크처럼 그런 계속해서 지금 힘이 붙으면서 소리 없이 강해지고 있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승부를 보겠습니다. 바로 14번마 늘푸른 타이거입니다. 요게 지금 힘이 지금 계속 붙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런 마필들은 계속해서 힘이 붙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2번마 신규 강자 사실은 5kg 늘어난 걸 제외하고는요 내용 없어요. 큰 내용 없습니다. 8번마 빈체로케이 정확하게 이 말을 알고 기승했던 김혜성 기수가 아닌 이번에 쉐로비치 기수가 기승하면서 1.5kg가 늘어난 57 굉장히 무겁다는 판단이고 10번마 슈퍼탱크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직전 경주 굉장히 좀 아쉬웠죠. 근데 지난번에 슈퍼탱크 같은 경우는 선입권에서 50일 달고 승훈이가 뭐라고 해야 되나 바닥을 본 거예요. 바닥을 뽑아낼 걸 다 뽑아냈어요. 그리고 이번에 54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늘푸른 타이거가 강하게 보인다는 것도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나머지가 위협적이지 않다. 그리고 지난번에 늘푸른 타이거의 기승에서 송재철 기수가 기능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이건 다리가 굉장히 까다로운 말이거든요. 근데 결대로 잘 타더라고요. 저는 그만큼만 타면 이번에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 제 11경주 바로 외곽 쪽의 14번마 늘푸른 타이거를 이번에 굉장히 강하게 보고 들어가겠다. 요걸 놓고 마지막 승부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1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경주 금일경마의 마지막 경주입니다. 1400m로 시행되는 2등급의 경주입니다. 7대의 마패들이 출주하고 있고요. 이 3번마 천삼이는 4월 달의 경주를 보면 정말 그러니까 이 마필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3월 달부터 그림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3월 달에 최범현 기수가 기승을 해서 개처럼 끌렸어요. 그리고 4월 달에 재기승 들어와서 뭐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예 바닥에서 그냥 그렇게 탔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5월달 레이스에서 기수가 바뀌었길래 뭔가 다른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가지 불안했던 게 뭐였냐면은 이게 지금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수요일인가 목요일 날이요. 경주 앞두고 나서 박마가 됐어요. 한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마무리 가장 중요한 주교를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아무런 액션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신영철 기수로 교체가 됐습니다. 저는 이 3번마 천삼이의 신영철 기수의 기승은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봐요. 뭐 이마필이 이전에 어떻게 탔고 어떤 과정을 거쳤고 박마가 됐고 이거 다 떠나서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신우철의 신영철이에요. 자, 신영철의 신우철입니다. 불과 8년, 7년 전만 하더라도 34조의 대상경주 출주 마필들은 딱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경호가 타는 말, 형철이가 타는 말. 그리고 신영철 기수의 34조의 기승은요 엄청난 승부였어요. 옛날에는. 근데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죠. 그리고 신영철 기수가 3번마 천삼의 기승에 나온다. 이거는 엄청난 뭔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3번마 천삼의 딱 기수를 보면서 오케이 딱 이 느낌이 왔거든요. 다른 거 다 보지 마시고요. 신우철의 신영철 조합이 진짜 오랜만에 나왔다.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있는 조합이다.
요 말씀 드리면서 준비한 토요일막 12개 경주를 모두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부터는 여러분들과 공감을 할 겁니다. 제가 검증을 받을 겁니다. 뭐 15년 정도 했는데 검증이 뭐가 필요하냐? 검증을 받을 겁니다. 다시 제 모습대로 갈 겁니다. 비적중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적중에 끌려가지 않겠습니다. 이 노름판에서 최 족같은 게 뭐냐 하면은 끌려가는 거예요. 배팅할 때 끌려가는 것 중에 끌려가는 것만큼 비참한 건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끌려가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이 왼쪽 가슴, 이 심장의 뜨거운 열정만을 가지고 정말 일경주 한 장에서 가족들과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